연애를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실 연애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조금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옛날에 원시시대 때부터 약간 원숭이 있죠, 원숭이. 원숭이 시대 때부터를 생각해보면 자기보다 이제 우월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연애가 아닌 짝을 짓고 번식을 해서 이제 우월한 유전, 자기의 유전자가 함유된 보다 우월한 자손을 만들어서 자신의 피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번식. 그리고 여기서 중세시대 이런 데 들어가서 발현된 게 결혼. 그리고 지금 날의 세상에 들어서 이 과정을 간략히 줄인 것이 연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도 지금 세상에도 연애에서 결혼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이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보면 사실 원시시대 때부터 좀 뭐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인간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연애 관계에서 남녀가 있으면, 커플이라 합시다, 있으면 호르몬의 결과로 연애 관계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호르몬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연애 관계인 만큼 보통 썸이라고 하는 관계가 빨리 소멸되잖아요. 이 호르몬이 다른 호르몬으로 변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흔히 많이 말하지만 약간 뭐 감성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 데 보면 댓글에 나오는 거긴 한데 하지만 결국에 가장 우리가 건강하고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연애 관계에서는 이 호르몬을 이겨내고, 이성이 호르몬을 이겨내고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건강한 연애 관계잖아요.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유혹이라 하는 것은 다른 이성, 이 남녀 관계에서 다른 이성. 솔직히 뭐 연애를 하고 있는 분이거나 지금 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알 텐데 결국에 다른 이성에 대한 유혹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뭐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좀 진중하게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런 유혹이 있어요.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래서 그런 유혹을 이성 단 하나만으로 이겨내는 건데, 사실 그 이성이라는 것도 술, 밤, 이성, 여기서 말하는 이성이 뭐 생각의 이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성, 다른 성, 이 세 개가 합쳐지면 우리의 생각을 하는 이성이라는 게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쉽게 발현되는 게 바람이고,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우상처럼 떠받드는 연애와 결혼 관계는 사실 그냥 언제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냥 사람의 이성 하나만으로 붙잡고 있는 관계란 말이죠. 그런 관계인 만큼 사실 연애에서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 신뢰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사실 술, 밤, 이성이 언제 세 개가 합쳐져서 내 상대 연인 관계에서 좀 연인 관계를 망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 이런 신뢰라는 것 자체가 본능에 의해서 간단히 부서질 수 있을 만큼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럼 결혼 관계는 사실 신뢰의 끝판왕이잖아요. 결혼이 신뢰의 끝판왕이 결혼인데, 사실 신뢰 자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결혼은 더더욱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결혼도 그럴 만도 한 게 이혼하는 분들이 사실 많죠. 뭐 이혼을 하고 이제 그런 조사 같은 걸 할 때 그러니까 뭐 통계를 내잖아요. 막 이혼율 몇 퍼센트, 몇 40대 이혼율, 50대 이혼 이런 걸 통계를 낼 때
조세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서 정확하진 않겠다마는 사실 우리 주변만 봐도 꽤 많잖아요. 결혼을 하고 이혼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무조건 연애랑 결혼은 신뢰할 수 없고 약간 의미가 없는 관계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요. 옛날이야 뭐 단순한 뭐 종의 뭐 유전의 전달의 목적이 번식이자 결혼의 기념이었다면 지금 원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원숭이 아니니까. 그 이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상대한테서 내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도움, 그러니까 조력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사실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아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서 인간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추진력은 좋고 뭐 크게 일을 보고 잘 벌리는 사람이면 또 작은 일은 그만큼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애와 결혼은요, 우선 연애가 이상적일 수 있는 전제 자체가 힘들어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게 여성의 순결성. 이게 뭐 더럽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본능적인 거니까, 본능적으로 다른 남성의 유전적인 흔적이 있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게 남자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는 본능적인 영역이고, 좀 다른 영역을 꼽아보면 뭐 가치관, 그리고 뭐 외모? 뭐 외모도 사실 본능적이죠. 그럼 본능적인 게 지배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1번 순결성. 제 생각으로는 지금 존재하는 거의 젊은 20대 여성, 물론 남성도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좀 본능적으로 인식하는 의미가 다르니까 순결성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순결성에 대해서 요즘 젊은 세대는 사실 없다고 봐요. 물론 저도 젊은 세대이긴 한데 뭐 간단히 클럽 몇 번만 가봐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제 여성의 경우에 본인의 순결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모르고 이제 순결성과 동시에 또 젊음이란 게 있잖아요. 젊음과 순결성 있는데, 일단 순결성은 본인이 가치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면 아예 모르니까 그를 막 행동하죠. 사실 그렇게 되면 상대, 뭐 물론 미래의 남편은 이제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행동이나 말하는 거 이런 거에서 다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걸 느끼는 순간 남자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좀 거부감, 불쾌감이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그런 클럽에서 노는 애들을 보면 여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가치가 높은 게 젊음, 그리고 남자의 경우엔 자신감인데, 같은 잣대에 놓고 보면 이성적인 외모를 좌우하는 가치, 외모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외모랑 젊음이랑 뭐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놀고 순결성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가 내 가치를 알아주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앞서 말했듯이 여자가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서 순결성이 없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든. 어쨌든 그런 방향에서 이상적인 상대를 만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특히 요즘엔 뭐 데이팅 앱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다들 신나가지고 막
연락 오는 거 받고 그러면서 좀 뇌가 옛날보다는 좀 녹아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상적인 상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 꿈을 꾸고 있는 거. 이상적인 상대를 찾고 있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이상적인 상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옛날에도 뭐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요즘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적인 상대가 아니라 이상적인 상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만나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고 상대도 완벽한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흠집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허용할 수 있을,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연애를 이어가면서 상대를 좀 맞춰주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사항을 요구하고 그런 걸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이상적인 연애가 가능해요. 근데 물론 이상적인 연애가 가능해도 여자가 판단하기에 남자의 금전적인 가치, 외모, 그리고 금전적인 가치, 똑같은 걸로 능력, 여기서 이성적 매력도 있네요. 이성적 매력. 무엇이 이제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결국에 뭐 남자도 똑같죠. 남자도 똑같지만 다른 이성한테 유혹이 생긴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금전적 가치, 외모, 이성적 매력을 연애관계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이어가는 게 진짜 이상적인 연애라고 생각해. 이상적이고 안전하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편을 잃기 싫으면 최소한의 화장이라도 하면 절대로 남편을 잊지 않는다. 이거는 성차별적인 말이 아니라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 좀 인터넷에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자한테 뭐 해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런 매력들을 가져가면서 계속 연애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물론 이제 장기 연애가 되면 이런 모든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건 힘들겠지만 그리고 최소한의 이런 노력은 있어야지 다른 이성한테 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연애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만큼 결혼은 이런 거에 더불어서 사실 이런 건 당연히 있어야죠. 결혼하려면. 물론 이제 뭐 하나 모자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말하는 건 이상적인 결혼이니까 결혼에서는 이런 것과 더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바를 수 있는 것, 뭐 돈 이런 걸 받는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 사람이 지주가 되어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부족한 그 역량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결혼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요.